아마 2150포인트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학영 위원도 꾸준히 좀 이야기를 했던 1차적인 지지라인이었는데요. 위원님 연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학영입니다. 장중 기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150포인트라는 그 지지선. 지금 이탈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동초가 시작하고 2, 3분 만에 2,150 이탈이 됐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물량을 좀 3분의 1 정도 줄이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고요. 환율을 한번 보죠. 그 여외 환율이 1,091원으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우리 시장 장초반에도 그랬고 지금은 한 1,085원 정도,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원달러 환율 이제 반등이 좀 급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좀 외국인이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위축될 수 있는 환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환율의 방향성하고 여기에 따른 그 외국인의 매매 동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상당히 쉽지 않죠. 특히 이 부분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달러가 좀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이틀 동안요. 물론 그렇게 된 또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유가의 어떤 하락과 거의 일맥상통하겠죠. 결국 유가와 달러는 지금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과론이 됐건 뭐 배경이 됐건 간에 그런 모습인데요. 달러가 이렇게 좀 강해진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틀간 합으로 16원이나 올랐죠. 더 잘 보셨겠지만은요, MSC 한국은 이틀간 합으로 3.3%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이제 바로 이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쉽지 않지만은요,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극심해지고 있고, 이렇다고 그런다 그러면, 빠른 시간은 아닐지라도요, 그때, 그거는 당분간이라는 얘기는 표현을 썼지만, 어떤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부터는 달러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시장에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오늘 주가 이렇게 급락하는 거 이유를 뭐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외국인이 지금 오늘 현재까지 지금 2,100억 정도, 2,430억을 팔아제끼고 있는데요. 사지만 않더라도 밀리는 판에 이렇게 많이 파니까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정말 외부 변수가 있었고 우리만 나라만의 문제라면 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PR이 10.5배 정도 나오는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 주식 지수 전체를 보면 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연기금의 적극적 매수는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직 현재는 이제 싼 주식 시장은 아니니까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최대 화두는 역시 원자재 가격 급락이죠. 뭐 국제유가만 하더라도 뭐 브렌트, WTI 모두 다 8% 중후반 급락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보면은 그동안에 좀 원자재 가격 때문에 물가 많이 높았고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근데 또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걱정입니다. 경기 둔화의 좀 신호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만 좀 안정을 찾아주면은 기업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고 워낙에 그동안에 좀 제품 가격 못 올렸으니까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호재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시점이 좀 오긴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언젠가는 분명히 얘기하신 대로 원자재가 내려가면 분명히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는 경제 상황은 분명히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미국적 시각을 좀 전해드리면은요. 가장 좋은 콤비네이션이라고 할까요? 조합은, 경기가 좋아짐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에너지 가격도 좀 올라가고요. 고용지표도 좀 올라가면, 고용도 좋아지면 환상적인 궁합이라고 미국 사람이 표현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한 이틀 동안에 그게 완전히 반대로 갔다는 얘기죠. 유가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고용지표는 연일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부담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진 건 대한민국엔 분명히 좋은 것만은 분명히 없는데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지금 해외의 시각이 해외에서 바라보는 국제금융 환경에 이런 여태까지 변동성이 워낙 또 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장기적으로 좋다는 펀더멘털을 설명하기 아직은 역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목별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오늘 좀 몇 가지 대형주들, 특히나 이제 우량 주도주들, 물론 휴일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낙폭이 좀 하루에 4, 5%씩 떨어지는 게 좀 잦아지다 보니까 일부 큰 손에서 조금 더 이제 빠져나오는 것 아니냐, 물량을 줄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역시나 나옵니다. 그동안에 좀 자금 쏠림상 때문에 걱정을 했던 바이긴 한데, 오늘은 또 한 군데서 기아차, GS 전략 매도했다.
이런 소문 좀 돌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보시고 주도주들 위주인데 이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보면 이제 그 특정 투자자문 얘기인데요. 그 공개가 다 된 거니까. 브라인 투자자문에서 지난달에 이제, 기아차랑 GS를 이제 전량 매도했다고 하는 얘기가 좀 나왔죠.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다 보도됐으니까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는 분들 계시는데 또 자세히 또 들여다 보니까, 기아차는 다 판 거 맞는데 그 같은 수량은 어디로 갔냐면 또 현대차랑 근데 모비스로 갔단 말이죠. 화학주는 LG화학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관해서 어떻게 좀 뭐랄까 너무 크게 소문이 나는 것 자체는 좀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시장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주식은 없죠. 한쪽에서 좋아하면 한쪽은 파는 것만이 분명합니다. 그런 얘기다 보니까 또 어떤 투자자문에서는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 시장에서 기존 주도주가 계속 올라갈 수가 없다. 그 시장에서 뭔가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하는 반면에 또 다른 투자자문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2분기, 3분기에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은 자동차 화학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견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은요. 너무 큰 걱정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종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을 위해 가장 큰 힘을 쓰고 있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결국은 원달러 이런 환율, 원자재에 대한 변수에 워낙 휘달리다 보니까 특정 종목이 뭐 오늘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잘나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못돼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급이라든가 전체 시황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2150선 일단은 장중에 깨졌으니까 비중을 좀 3분의 1은 줄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지선을 또 찾아야 됩니까? 네, 다음 지지선은 제가 미리 좀 확인드리면요. 저가 다음 지지선을 보는 곳은 2120입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저항선과 지지선인데요. 2120선은 나름대로 지난 1월달과 최근에 한 번씩 저항이 됐던 지지가 됐던 선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선은 2120선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120도 좀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2100 있으면 현재 갖고 계신 수준에서 또 30% 줄여야 된다 보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주식은 보면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팔고 나서 올라갈 때 스트레스 감당할 수 없고 사고 나서 떨어져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은요. 주식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서 전량 매도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적더라도요 30에서 50% 갖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30%밖에 없다, 50%밖에 없다 하면 저라면 그냥 갖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시장을 따라가는 액티브형 투자자라면 하나하나의 좀 지지상이 이탈될 때마다 30%씩의 비중 축소. 이 다음번은 2120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항영 위원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